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환이 맞으니까 환자분들 질문에 이런 게 많이 달려요. 이거 난치병이라고 하는데 뭘 치료한다고 하냐, 막 거짓말 치지 마라, 사기 치지 마라. 이거는 분명히 어렵지만 치료가 되는 질환이 맞고, 그걸 저희가 계속 사례들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보통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약물을 드셔보고 오셨던 분들은 처음부터 다 끊지 않고요, 순차적으로 저희의 목표는 명확해요. 약물을 끊어도 되는 상태를 빠르게 만들어서 약물이 없어도 완전히 통증이 없는 관해 상태를 빠르게 만드는 게 목표고요. 근데 그러면은 또 그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영상에서도 저희가 뭐 사례자에서 보시겠지만 이 약물 다 끊고도 분명히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있고요.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환이 맞으니까 환자분들 질문에 이런 게 많이 달려요. 이거 난치병이라고 하는데 뭘 치료한다고 하냐, 막 거짓말 치지 마라, 사기 치지 마라. 환자들 가지고 뭐 사기 치지 마라는 얘기 참 많이 하시는데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분명히 치료가 쉬운 질환은 아니고요. 난치병이지 불치병이 정말 아니거든요. 불치라는 건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된다는 건데, 이거는 분명히 어렵지만 치료가 되는 질환이 맞고, 그걸 저희가 계속 사례들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저를 믿으시라는 이야기보다 저는 항상 이 질환 치료할 때 우리의 면역세포들이 미치도록 되어 있지 않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미쳤다, 그것만 제거하고 면역세포들 잘 오르고 달래면 얘네들은 분명히 재기능할 수 있다라는 내 몸의 이 치유력을 믿으셔야 되고, 몸을 믿고 치료에 꼭 임하셨으면 좋겠다. 분명히 환자분들이 이 약을 끊을 때 제가 어떤 로드맵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끊을 만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끊는 거거든요. 치료 시작할 때부터 많이 설명드리는데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자연치유다, 식품치료다 하는 게 약간 표준치료랑 부딪히는 것처럼 느끼시니까 난 약물 무조건 써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오셔서는 마치 뭐 대치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약물을 끊어도 될 만한 상태가 될 때 끊는 거지 무조건 위험을 감수하고 끊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요. 환자분들 결론적으로는 실제로 시기가 돼서 잘 순차적으로 끊어간 분들은 아주 안전하게 약물을 끊고도 1년, 2년 통증 없이, 염증 없이 완전하게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은데 환자분들은 그 결과만 보고, 약물을 끊었다는 결과만 보고 두려워하시거나 거짓말이라고 하신다거나 부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물은 분명히 끊을 수 있고요. 끊을 수 있는 기준, 이 단계를 제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괜찮은 상태가 됐을 때 약을 줄여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약물이 없어도 되는 상태를 만드는 게 목표지, 무작정 약물을 끊는 게 저희 치료가 아니라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고, 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안 되고 막연한 긍정도 안 되고 제대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저는 계속 강조드리고 싶어요.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저희가 면역계 정상화라는 치유 과정에서 약물을 무조건 다 끊으시라가 아니라, 특히 NSAID나 스테로이드제 같은 경우는요, 약물 자체 부작용 분명히 있고 세지만 어쩔 수 없이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도움 받으시라고 하거든요. 이 약물들은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는 있는데, NSAID나 스테로이드제는 실제로 통증이 있었을 때 쓰시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편이에요. 많이 오해하시는 게 특히 MTX인데, 환자분들이 난 통증 없으니까 MTX 줄였어요, 또는 통증이 갑자기 심해져서 원래 안 먹고 싶었는데 MTX를 먹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거는 질환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건데, MTX는 그런 약이 아니고요. 또 하이드록시클로로킨도 마찬가지인데, T세포를 타겟으로 하는 약들은 약의 기전 자체가 염증 억제가 목표는 맞는데 염증 물질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그 염증 반응을 주도하는 T세포, B세포 같은 면역세포들을 타겟으로 해서 걔네들을 억눌러서 그게 통증이 사라지는 과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프다고 먹어서 바로 통증이 없어지는 약이 아니에요. MTX도 그렇고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살파살라진 다. 환자분들이 이걸 모르시고 난 통증 없으니 이 약을 좀 줄여봤고요, 통증이 생겨서 다시 먹었어요 하는데, 이거는 완전 잘못된 조치다. 그래서 이거는 통증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는 약이 아니고요, 이거는 면역세포들의 반응성이 어느 단계가 됐는지에 따라서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거지, 통증이라는, 염증이라는 걸 기준으로 올리고 내리는 약은 아니다. 스테로이드제는 직접적으로 염증 수치에 따라서 좀 증량을 했다가 감량을 했다가 하는 게 맞는 약이고요. MTX는 물론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이유가, MTX를 3알 썼어. 근데 한 달 뒤에 또 병원 가서 검사해봤더니 CRP 수치나 ESR 수치가 올랐어, 염증 수치가 올랐어. 그럼 병원에서 4알로 늘리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렇게 조치하니까 환자분들은 염증이 심해지면 이 약을 늘리는구나, 그러니까 난 더 아플 때 이 약을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빠르게
단기간에 작용하는 약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저희 치료 과정에서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흐름 과정 중에 올랐다고 해서 약을 쓰면 이미 내려갈 때 이 약이 작용하니까 이 시차 때문에 치료 방향이랑 많이 부딪힐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약들은 그 작용 기전을 이해하시고 쓰고 줄이는 게 중요하다. 엔트엑스나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통증 때문에 못 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통증 반응에 작용하는 시간이 짧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치료와의 시간차를 받아들이시고 저희 치료에 임하셔야 된다. 그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 약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약이 너무 효과적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약은 군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니까 통제해왔던 기간이 길수록 그 군인들을 정상화시키는 기간은 길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이 치료의 항상 딜레마인데, 그러니까 환자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 약물을 다 끊어야지 치료가 빨리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목표로만 두고 보면 그게 맞죠. 다 끊고 시작하면 더 빠르겠죠. 근데 다 끊어버렸을 때 올라오는 반응들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줄여가는 거고요. 이게 삶의 질과의 밸런스를 계속 맞춰야 되는 게 이 질환의 어려움인데, 통증을 다 난 버티고 그냥 해버리겠어 하면 그게 방법일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이거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저는 보통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약물을 드셔보고 오셨던 분들은 처음부터 다 끊지 않고요. 순차적으로 저희의 목표는 명확해요. 약물을 끊어도 되는 상태를 빠르게 만들어서 약물이 없어도 완전히 통증이 없는 관해 상태를 빠르게 만드는 게 목표고요. 그 기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느 시기에 왜 이 약을 줄여야 되는지를 환자분부터 이해를 하시고 치료에 임하셔야 된다. 이게 오늘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약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또는 막연한 긍정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쓰셔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줄이셔야 된다. 안타까운 사례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이제 치료 과정에서 주로 한약제들, 생약제들을 쓰다 보니까 환자분들 인식 속에 생약제와 간 수치 이 커넥션이 너무 강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이 류마티스에 많이 쓰이는 약물들이 다 하나하나가 직접적으로 간 수치를 올릴 위험이 상당히 높은 약물들이거든요. 그렇다고 이 약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약물은 그런 기전이 있기 때문에 간 수치를 올린 위험이 있음에도 쓰는 거예요. 한약도 똑같은데요. 한약이 무조건 안전하다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치료 목표로 이 단계에서 어떤 기능을 살리려면 이 약이 도움이 되니까 쓰는 거고요. 그에 따른 리스크도 분명히 있지만 류마티스 치료를 하다 보면 간 수치가 오를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아무리 이 앞뒤 설명을 드리고 해도 수치가 오르면 환자분들이 불안해지니까 그냥 치료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간 수치는 이 류마티스 질환에서는 그냥 언제든지 따라올 수 있다. 그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두려워하시기보단 이거를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는 점이 간 수치에서 특히 좀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최근 환자분들을 보면 약물에 대한 막연한 부정도 위험한데 또 막연한 긍정도 위험한 분들을 많이 보는 게 이런 거죠. 치료를 하면서 분명히 이 약물을 쓰면서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서 못 쓰셔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물에 대한 긍정적 기억만 남아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또 그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BM 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